네, 아유 저희 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얼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네. 자, 그러면 바로 미국 시장 마감부터 가볼까요? 예, 뭐 온갖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읽고 해석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내 내용은 뭐 수급 움직임이 어떻든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흐름은 계속 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은행발 위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 매크로는 이제 덮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은 보합권 시작을 했고요. 그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후장에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은 0.39% 상승을 했고요. 다우는 1.2% 상승, S&P 500은 0.89%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이 3,951포인트거든요. S&P 500 지수를 4,000포인트를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자꾸 벗어나지 않죠, 별로. 벗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4,000포인트 위로 올라섰다가 매물 맞고 내려오고 또 악재에 있으면 좀 떨어졌다가 또 다시 반등하고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 표를 드리고 있는 것은 추세적이고 깊게 그런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수선한 악재들도 많고 노이들도 많은데 지수 자체는 3,951포인트에 있다라는 걸 이 근처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변동성만 줬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상승 반등을 했던 것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미국 대형 은행들의 지원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네. 시장을 안정 이제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된 은행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량 은행주들은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은행들은 좀 괜찮고 네. 작은 은행들 좀 얘기 나온 은행들은 예. 굉장히 좀 뭐 출렁이고 플락했다가 있고요. 반등하고 뭐 이제 그런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발 위기 발생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유가가 크게 하락했고요. 국채 수익률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과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 대체 자산 또는 안정을 찾아가면서 금과 비트코인으로 간다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의 고점의 피벗에 대한 인식이 더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이제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금하고 비트코인 지금 조금 많이 갔죠. 금은 뭐 2,000달러 근처까지 좀 많이 있는 2,000. 거고, 예. 금은 위기 상황에서는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또 이제 연속성을 바라보면서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는 거고요. 네. 패드워치에서 이번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확률이 74.5%, 동결이 25.5%거든요. 이거 일주일 전만 해도 완전 동결은 없었고 네. 그리고 50bp 가 예, 뭐 50bp하고 25bp를 갖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50bp는 없습니다. 25bp가 74.5, 동결이 네. 25.5%로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이 시장의 수급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0bp 올리면은 그럴 리도 없지만 연준 성황했어요. 연준 건물.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지금 이런 얘기 나옵니다. 파월 의장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파월이? 예, 이거 지금 이제 너무 실수를 많이 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연준 의장이 중간에 이렇게 관두는 경우도 꽤 있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없죠. 임기 거의 채워요. 예. 네. 연준 의장은.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이 사태가 터지니까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강하게 예전처럼 나는 내가 길을 갈 거다.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요. 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1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등락이었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상대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기술주가 올랐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기술주들이 주춤하면서 에너지, 소재, 산업주 그리고 소비주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보시면 다우가 1.2% 오르고 나스닥 0.39% 올랐죠. 그동안 올랐던 것에 매물이 좀 나오고 상대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빠졌던 것은 매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조금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급의 변화가 약간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69% 하락했고요. 2,379포인트.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관들이 같이 막 때려버리면 시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 2주 동안은요 기관들이 계속 사네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은요. 그래서 기관들이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좀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좀 매수를 좀 해주면서 낙폭이 좀 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0.6% 상승했습니다. 802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차트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코스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거의 한 8주, 9주 동안 조금씩 매주 내려와요. 중간에 한 주간 아마 반등한 적이 있었고요. 뭐 0.4% 주간 하락률이 뭐 0.3%, 0.8%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흘러 내려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나 해외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시장 상당히 변동성이 작은 시장이에요, 지금은. 네. 그래서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9주 연속 상승하다가 한 주 빠지고 그게 아마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나? 한 주 빠지고 그리고 또 2주 동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2차 전지 sek터의 매물이 동시에 나오면서 같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노이즈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2차 전지의 코스닥의 1, 2에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였어요. 종가는 플러스에 끝났습니다. 종가 플러스에 끝났어요. 그래서 누가 샀나를 봤더니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한 성격을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 전체 시황이 좋아서 뭐 실적을 바라보면서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이 2차 전지만이 아닌 코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들의 매수가 꽤 들어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쇼커버가 이익 실현하는 쇼커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상당히 들고요. 물론 많이 올라온 종목은 또 반대로 손실의 손절매의 쇼커버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외국인들이 어제 전체적으로는 2,062억 순 매도거든요. 그런데 어제 2차 전지의 개별 종목들에 보면은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코스닥은 플러스 0.6까지 올라왔어요. 즉 아침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큰 폭으로 하락한 2차 전지가 반등을 주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반도체가 반등을 줬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좀 선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바이오도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게 보면은 저점으로부터 반등했다가 좀 쉬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바이오와 선별 강세가 되고 어제 우주항공 테마가 강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올라오고 지수는 강보권으로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끝내 반등하지 못하고 마이너스에 끝난 이유는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도를 맞으면서 반등을 하지 못한 거고 거기서 벗어나 있는 코스닥은 테마 강세로 플러스 마감이 된 것이죠. 그렇게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그 마감 시황 우리 3프로에서 진행하는 걸 보면 내 갈 길을 간다. 그래도 코스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구간에서 시황이 꽉 갇혀 있고 불확실성이 크고 뭐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조목 장세가 1월 이후에 코스피가 같이 상승하다가 2월 중순 이후에는 코스피는 그 뒤부터는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시장은 자체적으로 조목 장세, 테마 장세로 이루어져서 그쪽이 지금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시장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면은 오늘 캐나다 CPI 발표됩니다. 캐나다도 중요하게 많이 봅니다. 전체 시황에서는. 그래서 약간 둔화되는 걸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라가르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문제가 많으니까 라가르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김프로님도 중간중간에 언급을 주셨는데요. 이번 이제 사실 기준금리 급등하면서 국제 가격이 폭락하고 뭐 이런 것에 의한 유동성 위기가 촉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차로 그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CS의 신종 자본증권 뭐 AT1이라고 부르는 요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은행주가 폭락했었거든요. 그래서 ECB에서 곧바로 주식은 투자라는 거잖아요. 주식은. 그래서 주식 먼저 손실이 일어나면 투자한 입장에서 먼저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거고 네. 채권은 후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 발표를 하면서 곧바로 또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요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소위 신종자본주권이나 회사채나 아니면은 뭐
그 외 그 파생되는 채권들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네. 추가적으로 연속해서 발생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항목마다 추가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곧바로 어느 날 갑자기 수면 밑으로 쑥 들어가면서 아무 일 없어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거치는 중이다. 이렇게 좀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 중장기적으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미국 월가에서는 미국의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FOMC 회의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FOMC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섹터별로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지금 이번 주가 2주차지 않습니까? 이게 은행발 위기가 생기는 게.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든 봉합을 계속 하고 그리고 기준금리 결과도 나오고 나서는 곧바로 4월이고 1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되고 경기로 관심이 이동되는 그런 수순이 받지 않을까.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어제 시황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 눈치를 봐요. 뭐 이런 것도 계속 보면서 야 여기서 지금 추세 하락하면서 큰 하락만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길 가자. 뭐 이런 눈치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전체 대형주나 이런 게 큰 움직임이 없거든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요. 네. 삼성전자가 5만 원 2,000원인가 뭐 거기가 51,800원인가 내려갔었잖아요. 그리고 6만 원 위로 올라가고 나서 6만 원 위로 올라갔다 5만 9천 원대 내려왔다를 지금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지금 4주 됐습니다. 4주. 한 달 동안 삼성전자가 6만 원 위에 올라섰다 내려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여기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네. 뭐 종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마도 FOMC 회의가 끝나고 4월이 돼야지 변화가 만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도 변화가 없으면 그냥 계속 이런 시장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FOMC 회의 결과가 끝나고 나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크레딧 스위스는 이제 워낙 큰 은행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투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부실 생긴 것도 안 드러났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이제 나중에 예를 들면 UBS가 뭐 실사를 하는 도중에 벌어지든 아니면 이제 그냥 CS가 뭐 숨기고 있다가 왜 뻥 터지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게 또 이제 도저히 UBS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아주 크게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그리고 네. 과거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수한 은행이나 인수한 기업들도 문제가 됐고 결국 나중에 더 터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이 제가 증권회사 입사하고 나서도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그래? 거거든요. 자주 있어요? 예,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으면서 상당히 특히 서구권의 은행들은 네. 파생 상품에서는 좀 우리가 뭐랄까요 바로 읽어내지 못하는 밝혀내지 못하는 거래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부분의 거래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선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하고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 네. 정도예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전에하고 똑같이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전에는 그 잠재된 그리고 감춰둔 부실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렇죠. 그 오랜 세월을 가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고 그걸 해소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또 문제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무리가 좀 있다. 그 정도로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사실 이겁니다. 은행발 유동성 위기 차단을 위해서 달러 유동성 공급 강화한다. 연준 ECB, 영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중앙은행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G7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공조라는 말이 나오면 끝났었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 성명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달러 수합 협정을 주간 단위로 일 단위로 4월 말까지 시행한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 조달 시장이 긴장 완화하고 유동성 안정 장치를 하겠다. 이게 가장 큰 뉴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것 때문에 이번에 문제를 파장 효과를 딱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전장치로 딱 묶어두는 네. 네,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안정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어제 9천 명 추가 감원한다는 발표가 좀 있었거든요. 별거 아닌 단신이지만 빅테크들이 계속 감원을 하면서 향후의 경기 둔화 위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는 늘 이제 지켜보면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뉴스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왜 이런 게 나오느냐? 지금 경기 상황이나 시장 분위기가 이런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버진그룹 회장이 설립한 버진 오빗이라는 그 버진 갤럭틱에서 분사한 위성 발사 업체 있거든요. 버진 오빗. 요게 파산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CNBC 뉴스예요. 어이고. 예, 이게 2021년 나스닥 상장했을 때 32억 달러 가치를 받거든요. 지금 현재 네. 2억 달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천억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폭락해갖고 0.5달러인가 0.4달러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져온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요. 우리 테마를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율주행도 하고 우주항공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은 시장 상황이나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기업들이나 기술이 시장에 잘 안 먹혀요. 요거 얘기한 것을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이익을 돌아오는 데에 더 시장에서는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앞으로 될 거야. 뭐 이거 잘 안 먹힌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의 재정 상태나 아니면은 향후로 바라보는 경기 상황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저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내년 되면은 경기 위축, 경기 둔화, 뭐 리세션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2월에 자동차 수출 우리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부에서 발표됐는데 이 자동차 산업 동향인데요. 생산 내수 수출 모두 7개월 연속 증가해서 수출이 56억 달러로 역대 최고 YOY로 47.1%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친환경차는 6개월 연속 증가세인데 2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YOY로 83%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 가로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보고서를 봤냐면은 이 자동차 쪽의 애널리스트예요. 근데 자동차 쪽에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도까지 확신이 든 적이 없다.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근데 자동차나 자동차 섹터 완제품이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이나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빠지지 않았어요. 기아는 요즘에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는 그냥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자동차 부품 중에는 몇 개는 오르고 나머지는 좋지 않아. 대부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일단 이 섹터 자체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건데 주가의 측면에서는 좀 엇박자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섹터를 추천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의 섹터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주식의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였을 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따라 올라가고 어떤 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지금 이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뉴스는요. 미국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안마 학술 대회 AACR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4월 4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데 네. 이게 왜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테마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에서 나온 뉴스를 가지고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마케만 3번째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시하고 있어요. 테라피티스? 네? 아니 3년 전부터 예. 아마케 계속. 예, 뭐 이래서 뭐 간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았거든요. 못 가더라고요. 아마케구 자시구 간에 그렇다고 또 등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은 내가 어떤 걸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안 돼요. 그 내가 안 쳐다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면 제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늘 보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까요? 아마케.
이게 저 바이오 쪽에 예. 이벤트들이 몇 개 좀 큰 게 있습니다, 그죠? 예. 네. 몇 개 있는 것 중에 1년에 우리나라에 한 4개 정도의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 아마크에.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네. 측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여섯 번째는 어제 제가 이거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신문 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분 한도 폐지 검토라는 뉴스가 어저께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곧바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검토한 바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민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바 없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분 한도 있는 게 뭐 무슨 저 통신주 같은 기관산업 기관산업, 뭐 예. 은행은 한도 없던가? 은행은 한도 은행은 안 들어갔고요. 은행은 외국인이 70% 갖고 네, 있는데 은행은 한도가 아니고요. 없구나. 그러면. 통신, 방송, 뭐 전력 이런 근데 거 은행도 있잖아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은행도 있었는데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없군요. 1인당은 한도가 있지 않나요? 은행?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예. 근데 이제 같은데? 뭐 외국인 뭐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예, 전체에 대해서 네. 또 이 외국인 전체에 대해서 있는 산업이나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33개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 뉴스가 있어서 저는 예민하지만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곧바로 검토한 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밝히고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사도 당연히 그 네, 외국인 지분 그렇습니다. 제한이 있고요. 예. 저희도 외국인 투자 좀 제한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제한한다. 아니 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한. 외국인 투자. 서제스천. 자 우리 박병장 이사님 네. 아침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스쿨.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